재보선 고비를 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앞으로 선거 기간 전면에 내세웠던 당정 쇄신 드라이브 이제 강하게 걸 것 같습니다. 어젯밤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이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와 당이 먼저 쇄신과 변화를 이끌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주권자 여러분의 마음도 새기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독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보선 끝나면.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말이 변했죠.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다.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도했던 대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텃밭을 지켰기 때문에 한 대표의 입김이 커지고 만약 독대를 하거나 면담을 한다고 할 때도 좀 우위를 선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보수 유권자들은 그 여권의 분열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면담이나 독대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여러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 이거 냉정하게 좀 두 가지로 네. 보궐선거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이게 보궐선거가 다 구청장 선거였어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역대 선거 중에서 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둔 적이 있는가? 네, 그리고 구청장 선거가 대한민국 6천만의 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성남시 사는데 성남시만 해도요 4개의 구가 있는데 4개 구마다 투표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근데 특정한 대한민국의 수십 개, 수백 개의 구 중에서 4개의 구가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승리, 그것도 텃밭을 이겼다라고 해서 이게 확실하게 주도권을 졌다, 그립을 졌다 이런 표현이 맞는가? 그리고 여기에 왜 민주당은 맞장구를 같이 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선거에 이긴 승리의 요인을 왜 모든 언론과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가?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도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민심이 좋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같이 공격한다? 이거 나중에 누구에게 이 화가 돌아가는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의 방탄막이 돼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방탄막이 사라지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요. 민주당의 그 다음 공격은 한동훈 대표에게로 100% 돌아갑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앞날을 예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로 진짜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내부에서 갈라치기를 한다. 이거 다 자멸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불기소가 확정이 났잖아요. 그죠? 네, 불기소 확정이 났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하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보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현실감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훨씬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조국의 리스크가 훨씬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화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부로 계속 화살을 돌린다면 이 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계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대가 됐던 면담이 됐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독대 면담의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싸움이나 갈등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나눌 얘기가 있다면 정치적인 이런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민생 다루고 경제 다뤄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독대가요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건 예견입니다만은 이게 용산에서 거부가 될 수도 있고 반면 또 한동훈 대표가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 한동훈 대표는 이번 선거로 얻을 것을 일부 얻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다면 굳이 면담이든 독대든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민생과 경제로 집중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또 참패하게 될 것이다.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뭐 2시간 전에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하라고 했고 또 이제 김 여사 의혹을 국민 앞에 좀 솔직히 설명해라. 그리고 용산 인적 쇄신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혐의가 없다. 권오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 그래서 이제 불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만날까요? 일단 저는 형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헤어져야죠. 우리 카톡으로 이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얼굴 보고 뭐 웃으면서라도 빠빠이 하고 헤어져야죠. 근데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정도, 용산 대통령 시대에 할 정도의 민심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계속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계속 터지는 상황이었고 정말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 지켜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어떤 그 민심에 대한 여론 지표보다 선거 결과가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보다. 그리고 이번 뭐 선거 통틀어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뭐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형식적으로나마 하지 않을까. 이미 뭐 독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전달했고 답을 들으고 가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할 거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이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 일은 대통령도 직접 관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만약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의 방해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자리를 통해서 어떤 그 명분을 얻어가는 하나의 그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전혀 한동훈 대표가 듣고 싶은 결과가 안 나온다. 왜냐면 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다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답만 주면 됩니다. 근데 그 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는 뭐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짝 뜯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의 이제 마이웨이에 대해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이관계 측면에서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비슷한 어떤 언급이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금전 강화에서 힘받은 한동훈 대표가 방아쇠를 당길 거다. 이채 양명주 플러스 김명관 특검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채 양명주는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최수근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 가방 주가 조작 앞글자 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관은 김대남, 명태균, 관저 불법 중축 의혹 앞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름에 좀 불을 붓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요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묘하게 줄타기를 정치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저는 독대 문제부터 다시 좀 말씀 줄타기인데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딱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멀리까지 내다보는 그런 이제 결단력 있는 정치인이냐 아니면 다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냐의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면담으로 바꾸고 뭐 비서실장 배석 가능성을 언급한다든지 또 시간도 뭐 한 30분 정도로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뻥 차게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자존심을 부려서 그래? 난 그럼 독대 안 해. 그런 면담 안 해. 라고 하면 약간 똑같아지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다 들어도 좋다. 난 가서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엄청난 정치적 승리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은 전 특검이 아니라고 봐요. 즉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도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그 열차가 출발하면 매일같이 브리핑하죠. 증인 소환하죠. 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하죠. 재판 1심, 2심, 3심 거의 대한민국 거의 생중계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태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본인이 그러면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직무유기에 대한 프레임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은 내가 용산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을 좀 뭐 들여다보기를 시도한다면 세 가지 요구 있잖아요. 그중에 두 가지. 대외 활동 중단, 그다음에 의미 있는 국민들에 대한 설명, 네. 그리고 인적 쇄신. 네. 이 세 가지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이러한 식의 전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봐요. 네. 자, 저희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을 주셨어요. 근데 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패널이 응원하고 아까 배종호 교수님 말씀 많이 응원했잖아요. 자, 국힘 패널이 미워합니까? 김민수 대변인이 미워하지 가장 않아요. 비판을 했는데 신기한의 거참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짧게 아니, 저 먼저 배종호 저, 부위원장부터. 예, 국민의힘 이거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행태를 비판하는 거죠. 행태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당의 일부가 나서서 용산을 공격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선거판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판을 거꾸로 국민의힘이 키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사라인 실체도 없는 여사라인 공격을 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이다. 여사라인으로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지금 실체 없는 판들을 계속 키워서 보수 내부를 분열시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결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댓글에 좀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발언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예. 제가 한동훈 대표를 응원한 것은 아니고 일단 객관적으로 선거 결과를 예. 평가한 것이다 예, 예.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금정 그거 하나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부산 금정에서 패배했다면 대표직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도 가시밭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불신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능력도 문제입니다. 본인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이걸 지금 결과물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도 문제인 게 지금 당내 장악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지금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국가 비전이 제가 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여론조사 일부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칫 차별화만 외칠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공멸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텃밭을 지키면서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제 또 견제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당원 명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지목을 받았는데 이 당무감사를 한동훈 대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격분을 했어요. 선거 브로커의 허무맹랑한 말만 믿고 있다. 해괴한 짓을 다 한다. 그러자 또 명태균 씨는 결국 홍 시장님한테 물어봐라. 이거 수사하면 홍 시장님이 크게 위험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홍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한동훈과 아이들 하는 짓은 당을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명 씨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명태균 씨에 대한 대답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 한동훈 대표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만난 적도 없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명태균 무풍지대는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굳이
명태균 씨 얘기에 대답할 의무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홍 시장 관련된 부분을 단- 당무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단-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당무감사는 해야죠. 오히려 저는 홍 시장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내용 아닌가요? 당무감사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이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당원 명부는 다 공식적으로 그 캠프에 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캠프에서 어떻게 나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님 그 유출했다라고 지목된 그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 지금 사직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불법이 있으면 불법이 있는 대로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정말 본인이 무고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줄 수 있는 당무감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굳이 이거 유출된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차제에더라도 차후의 선거에 있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건 예. 홍 시장님이 왜 이건 화를 약간 내고 저는 그 팩트 체크가 저도 네.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를 뛰어보신 후보들은 압니다. 이게 지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안심번호라고 코드가 가려져서 와요. 네. 이름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러면 특수한 번호를 누르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건지도 몰라서 내가 여기서 전화를 걸면 옆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된 거예요. 선거 운동을 하라고 명부가 제공된 것인데 이게 제공되면은 이거는 당내에서 우리가 선거에 어느 정도 이기고 있는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해요. 이거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용도로 이게 제공된 것이라 그러면 이건 불법 수정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아까 명부 하는데 이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개인정보가 다 기록된 게 나갔다라고 하면 이건 명확한 불법이다. 근데 이게 안심번호에 의해서 이게 내부적 여론조사에 사용됐다. 이건 불법 요소가 전혀 없다. 0도 없다. 1도 없다. 근데 이 말씀은 명확하게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람이 수만 마디를 떠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는 특히 후보 때나 예비 후보 때는 후보들이 가장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예요. 여기에 누가 찾아오든 만나줘야 되고 누구의 얘기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과정에 이 사람을 계속 가까이 둬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부분은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팩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조차도 이러한 팩트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여론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댓글에 명태균 씨는 다 부르시고 나라 구하세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홍준표 시장은 안 끼는 데가 없다 이런 의견